자, 용어들 몇 가지만 보면서 가겠습니다. 8페이지. 목적에서 거기 안보, 치안, 수산자원, 시설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두세요. 네 가지. 요 네 가지에서 하나 빼면은 사지선다 하나 문제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되어서 동그라미 2번 경비수역, 연안수역, 건해수역, 원해수역 그거 체크할 때도 여기 영해하고 내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수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관련이 없고 주로 이제 영해 쪽만 얘기하는 거죠. 연안수역하고 건해수역, 그 다음 째 원해수역. 영해하고 내수, 접속수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그죠? 그죠? 여기는 뒤에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수역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경비구역은 연내광이에요. 연안구역, 내구역, 광역구역, 연내광. 요거 하여튼 차이가 있다. 요 두 개. 요 차이가 있다. 이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경비구역하고 그 수역의 개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원해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하고 이거는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경비구역은 광역구역은 그 예를 들어서 원해수역을 걸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게 또 이 크로스로 체킹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소형 함정 나가고 여기는 중형 함정 나가고 여기는 대형 함정 나가는 거죠. 대형 함정은 1000톤급 이상, 1000톤급 이상, 250톤 미만 소형은. 그럼 중형은 250톤에서 이상에서 1000톤급 미만 중형.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무조건 24시간 여기 한 대씩 떠 있어야 돼요. 한 대씩 무조건 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근무교대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배가 들어올 때 쓱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요 구역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여기서 출동해갖고 이제 쭉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광역구역 해상에서 교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얘도 그러면 내 구역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다가 저 또 이쪽에서 그 항구에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전용 부대에서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어쨌거나 내 구역 범위 안에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무조건 저 구역마다 배 한 대씩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로 초계 비행이나 이런 것도 이제 또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그래서 초계 비행을 하면서 좀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또 경찰서에 보내면 경찰에서 또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순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그래서 연안수역, 영해 및 내수, 건해수역은 접속수역, 원해수역은 그 연안수역과 건해수역을 뺀 나머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3, 4, 5 그대로 경비수역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8번 경비세력. 경비세력은요. 인력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력과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인력, 함정, 항공기, 전기통신설비 등 거기 등에 기타 장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경비세력의 일종의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그 경비세력의 의미도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동그라미 9번 별표 해상검문검색. 정선요구 하나, 정선요구 배를 멈춰라. 그리고 성선 배에 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 너 왜 우리 배에 올라? 아, 해상검문검색이다.
그러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질문, 물어볼 수 있다. 사실 확인. 사실 확인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면을 보입시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그리고 본인 명단 이름하고 여기 내용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이것저것. 그리고 또 불법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려면 배를 수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선체 수색. 그 선체 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예? 수색 영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없어도 되죠? 그렇죠. 해양경비법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 해상 검문 검색은 수사예요, 아니에요? 수사 아니죠? 그럼 영장하고 관련 없어. 이거는 수사가 아니잖아요. 법의 근거에 따라서 행정법규예요. 이거는 행정법규. 그래서 그 요것도 하나 그냥 개념만 탐색, 검색, 수색. 여러분들 뒤에 여기 색이 있죠, 그죠? 색. 이 뒤에 붙어 있는 색은 전부 다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탐색이란 거는 뭐냐? 여러 개 중에, 여러 대안 중에 제일 좋은 거 찾는 거예요. 야, 서면 근방에 뭐 맛집 좋은 데 있는지 한번 탐색해봐라. 그럼 여러 가지 맛집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오늘 우리가 갈 만한 곳을 추천해야 된다, 안 된다? 그죠? 그 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색. 그럼 검색이라는 거는 일치 여부를 찾는 거예요. 일치 여부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에서 보면 검색이란 말은 해상 검문 검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상 검문 검색의 의미는 그럼 뭐냐? 결국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법 위반 여부와 관련돼서만 확인을 해야 돼요. 법 위반 여부.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개인의 사생활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질문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 위반 여부,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했을 때 일치 불일치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다가 수색이란 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대상이 특정돼 있어요? 불특정돼 있어요? 탐색하고 검색은 대상이 지금 불특정이죠? 검색도 대상은 뭐예요? 지금 법 위반이 확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검색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불특정이에요. 그런데 수색은 대상이 특정돼 있어요. 이거는. 특정. 대상이 특정된 걸 찾는다는 거죠. 대상이 특정된 걸 찾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호가 지금 침몰 중에 있다 라는 첩보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순찰정이나 또는 경비정 또는 구조정을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러면 홍길동호에 있는 선원들을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불특정이에요? 특정되어 있죠, 그죠? 그때 우리는 수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해상 검문 검색을 할 때 선체 수색을 한다는 뜻은 일마들 근처에서 작업했는데 고기들이 둥둥 떠 있어. 죽은 고기들이. 그러면 불법 어로에 대한 어떤 외국 선박이다. 그럼 불법 어로에 대한 어떤 심한 확실한 거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가죠. 그러면 가서 해상 검문 검색을 통해서 배를 뒤져야 되죠. 그러면 불법 어로에 대한 거를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그때 수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을 때. 이해됐어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검색하고 수색, 요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대상이 불특정화되어 있지만 수색은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 라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선체 수색 그것도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그 11번 임해 중요시설. 바다에 임해라는 말이 바다에 근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해 중요시설, 국가 중요시설인데 첫 번째 줄 바다와 인접, 거기에만 밑줄 것이고, 마지막 줄 주요 산업시설들.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도 바다에 다 붙어 있죠? 그죠? 바다 근방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 다 그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죠, 그죠? 폭파하거나 하면.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공항, 항만, 발전소 뭐 그렇게. 저유소는요, 그 기름 저장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저장 탱크, 저유소, 기름 저장 장치. 부산에는 주로 사하 쪽에 조금 많습니다. 저유소들이. 사하 지역에 가면 저유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유소는 이제 기름 창고니까 거기에 유탄 발사기 한 방 쏘면 잘 탄다, 안 탄다? 엄청 뻥 터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철소 이런 것도 됩니다. 포항 제철소 저런 데는 상당히 국가 중요시설들이에요. 전부 다 바닷가 근처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해양경비법상 임해 중요시설들 첫 번째 국가 하나, 지자체 하나, 공공기관 청사, 여러분들 공사공단 여러 가지 시설물들 뭐 이런 것들이 청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비행장이나 공항, 3번에 항만이나 항만시설, 4번에 저유소 등 국가기관 산업들, 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이런 것들 국가기관 산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 중 임해 중요시설이 아닌 것은 군사시설. 여러분들 군사시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군사시설은 여러분들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은 그 국가가 전복이 됐냐 안 됐냐의 최후의 보루가 뭐다? 군사시설. 그 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복이 됐다, 뒤집어졌다, 아니다, 아직 안 뒤집어졌다, 나라가 살아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군이 최종적으로 항복을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항복을 하면 일단 그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군이 항복 안 하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보면 삼별초가 고려한테 저항할 때 강화도에서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가서 70년 동안 항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 몽고 역사 중에서 70년 동안 항쟁한 그런 조직이었거든요. 그냥 군이, 삼별초 걔네들 군이 항복을 해야 최종적으로 그 국가를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시설은 국가 중요시설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사시설은 저가 알아서 한다, 안 한다? 저가 알아서 할 영역이에요, 걔네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참고로 그 군인들도요, 자기네들 그 섹터 범위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은 주의 깊게 관련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무장간첩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임해 중요시설에 군사시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에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고 저가 보호해야 되죠. 해양경찰보다 화력이 더 좋지 않아요, 군인들이? 해군 이런 데 더 화력이 더 셀 거 아니에요. 포도 더 세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 다음 제 3번 국가의 책무. 요거는요 그 가로 열고 선언적이다. 선언적이다라는 거는 그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나 이런 거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도덕적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 책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치안, 수산자원, 시설보호 그 목적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죠. 그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마지막 줄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마련하고 추진한 거예요? 좀 불명확하죠. 그죠? 이 선언적 규정. 그냥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해양경찰이에요. 국가예요. 앞에 보면.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선언적으로. 4번 그 별표 체크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박등 하나. 거기 등에는 그 동력수상 레저기구 이런 것들 포함 다 된다고 했죠. 그죠? 그 선박등 하나. 해양시설 하나. 그리고 2번에는 경비수역을 제외한 밑줄 꺼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포함 안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선박.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은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범위에. 어디에 되죠? 그렇죠. 선박 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말장난을 쳐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입니다. 선박 등 해양시설, 거기 경비수역을 제외한 대한민국 선박, EX, 원양어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선박과 항공기는 공해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국적국의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 그 세 가지. 그래서 요거 사지선다로 한 번씩 출제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기 강론 파트는요. 법조문 출제합니다. 그냥. 심지어 법조문을 어떻게 출제하느냐. 법조문을 원래는 재해석해갖고 매끄럽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급스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강론 쪽은 법조문을 그대로 그냥 따가지고 뭐 별지, 서식, 매토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따요. 그대로 따가지고 보기에 그대로 박아놓기 때문에 법조문 무조건 자주 보셔야 된다. 법조문이 대장입니다. 강론 파트에서는. 법조문을 잘 보셔야 돼요.